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법 서창경 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때 여러분들 각종 고시 기출사례 특강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아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경감 성진 시험에서는 그동안 특히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여러분 시험 유형에 좀 맞게끔 약간의 각색을 해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각종 고시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 충분히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행정고시에 출제된 문제를 제가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경찰 강론 파트입니다. 그죠? 경찰 강론 파트에서 행정고시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특징상 강론 부분인 이 경찰 행정법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건 아실 거고요. 사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 분야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만 행정고시에서는 출제된 기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고시에 출제된 문제들을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비슷하게 계속 출제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비슷하게 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도 있고요. 이 중요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경감 성진 시험에서는 여러분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출제된 주제가 당분간은 출제가 안 돼요. 그동안 이게 간수법처럼 아마 굳어져 오고 있는 건데 사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 논점은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오겠지 하고 제껴놓으면 안 돼요. 중요한 논점들은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시각에서 오늘 문제를 여러분이 좀 다루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골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골격은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KC 시장이 무료 콘서트를 개최를 하죠. 그죠? 근데 설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석 인원이 시설 수용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해가지고 그리고 안전장치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료 콘서트를. 그럼 여기 힌트가 나오는 건 뭐죠? 이 지금 KC 시장의 무료 콘서트가 경찰상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KC 시장의 액션, 즉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찰상 위해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찰 행정기관이 KC 시장을 상대로 행사 중지 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권 발동을 한 거예요. 그죠? 경찰권 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본 내용이 뭐냐면 이 경찰 처분, 즉 이 행사 중지 명령이 적법한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이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판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경찰서장은 KC 시장에게 행사 중지 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든 지금처럼 적법 여부를 물어보든 다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근거 한계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권 발동 가능하기 위해서도 근거와 한계를 지켜야 되고요. 적법하기 위해서도 근거 한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묻든 이렇게 묻든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행사 중지 명령의 적법 여부는 근거 부분하고 한계 이 두 가지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이 근거는 법률 유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권 발동은 가장 대표적인 침입적 작용이고 따라서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설이 없다고요. 문제는요.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될 경우의 수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입법자가 개별 규정을 둬가지고 규율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땐 근거 부분에서 참조 조문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행사 중지 명령에 근거될 만한 개별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요,
우리 개괄조항 내지 일반조항 배우셨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에 들어가 있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일반조항이 허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2조 7호가 일반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가지고 근거를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어디로 넘어와야 되죠? 한계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한계는 법률 우위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 한계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찰 발동과 관련한 조리상의 한계죠. 대표적인 세 가지는 여러분 시험 단골 메뉴로 나오죠.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비리의 원칙. 그 세 가지가 항상 메뉴처럼 따라다닌다고요. 이 중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주소, 사생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은 이 논점이 될 수 없겠다는 걸 쉽게 파악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경찰 비례, 이건 경찰권 발동의 정도에 관한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걸 묻는 거라면 경찰 책임은 경찰권 발동 대상에 관한 문제죠.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가? 이거죠. 당연하죠. 경찰 책임자한테 발동하라. 이게 경찰 책임의 원칙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걸 논하는 것이 경찰 비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경찰 책임자의 행정기관이잖아요. 시장은 지자체의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한테 또 다른 행정기관이 이렇게 뺨을 때릴 수 있겠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딴 말로 하면 행정기관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행정기관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에게 들어온다고 해야 그 다음 논의할 게 생겨요. 만약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된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예 행사 중지하지 않고 덜 침해적인 방법이 없겠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의 문제죠? 경찰 비례의 원칙 문제가 될 거라고. 그걸 아신다면 요게 논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보시면 출발을 어디서 잡으셔야 된다고요? 행사 중지 명령, 딴 말로 하면 경찰권 발동의 적법 여부, 딴 말로 하면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던 기본적인 답안 구성은 근거 한계, 이 두 가지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거는 개별법적 근거 내지는 일반법적 근거, 딴 말로 하면 개괄조항이죠. 그걸 논의하셔야 되고, 한계에서는 뭐 사주소나 그 다음 여러분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경찰 공공의 원칙은 날려버리고요. 남은 거는 이제 과연 이 친구를 향해서 발동할 수 있겠는가의 부분이 무슨 문제죠? 경찰 책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거보다 약한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이걸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답안 목차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논점에 정리 있고 두 번째 목차에서 근거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목차에서 뭐예요? 한계 부분이죠. 그럼 이 근거에서 보세요. 개별, 일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한계에서는 두 가지. 여기서 경찰 책임, 경찰 비례. 경찰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사인이 아니죠, 지금. 행정기관을 상대로 과연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 즉, 행정기관의 경찰 책임 주체성 여부.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된다고 하셔야 돼요.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경찰권 발동하기 위해서는 경찰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경찰 책임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행위 책임하고 뭐가 있죠? 상태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상태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경찰상 위해가 초래되는 케이스니까 기본적으로 행위 책임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여러분들이 고습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행위 책임 부분을 접근하셔가지고 답안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통과되더라도 혹시 경찰 비례의 원칙은 또 문제 없을까? 그거까지 검토하시면 답안이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반복해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주어진 참조 조문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도 갖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참조 조문 잠시 한번 보실래요? 그 경지법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경찰 분야의 일반법이라 해도 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나와 있고요. 2조 7호 있죠. 이 부분은 뭐 여러분 시험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참조 조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조도 주어져 있잖아요. 이 말은 이 5조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뭐가 되죠? 개별 조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일반 조항은 2조 7호, 그죠? 그럼 이 개별 조항으로 5조, 이 5조에 의해서 행사 중진 명령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가부터 먼저 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조에 보시면 위험 발생의 방지와 관련해서 경찰권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조항이 5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보세요. 기본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건 5조에 의해서 행사 중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건덕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지금 5조만 준 게 아니라 몇 조도 줬죠? 2조도 줬다 이 말은 가정하면서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 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전제하면서도 단 만약 여기에 포섭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통해서 될 수 있겠는가까지 답을 쓴 거예요. 그래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 조문에 힌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우리가 포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내용은 제가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제가 해설한 부분을 제가 쓴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써놨는지. 이미 칠판에 이 부분 보시면 어떻게 답을 쓸지는 감이 오죠? 자, 볼게요. 논점 정리 한번 볼까요? 경찰서장의 경찰 처분의 적법성 관련해서 경찰 작용은 침입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금 이 글짓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어서 갖다 붙일 줄 아는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제 근거와 한계 가지고 답을 써야 되니까, 근거가 있다면 경찰권 발동 한계 관련해서 이 설문 쭉 보면은 경찰 공공의 원칙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경찰 책임의 원칙하고 경찰 비례의 원칙인데 경찰 책임 원칙에서 덜컥 하나 걸려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일반 사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향해서 지금 경찰권 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행정기관이 경찰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논점거리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일단 경찰 책임 원칙은 통과했다 하더라도 경찰 비례의 원칙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쓸 말 없으면 비례의 원칙은 항상 공법 영역, 즉 이런 행정법이나 헌법의 영역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답안에 쓰지 않고 넣으면 좀 찝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쓸 말 없으면 비례의 원칙 가지고 답안 완성하고 넣으면 웬만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마제 이번에 이제 법적 근거부터 들어가는 거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 그 다음 일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일반 경찰법상 개별 조항 정보. 그래서 참조 조문이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5조 조문에 포섭이 돼서 발동할 수 있겠는가? 그게 제가 잘 꼼꼼하게 제시해 놨지만 포섭을 해보면요. 충분히 5조에 의해서 행사 중지 명령을 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만약에 이 5조에 의해서 행사 중지 명령 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일반 조항에 의해서 될 수 있겠나로 넘어간 거예요. 왜? 출제자가 2조도 주고 5조도 줬다라는 건 가정하면서 다 한번 포섭해보라고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일반적 수권 조항에 존부해서 이건 뭐 하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괄 조항, 즉 일반 조항이 필요하다면 경직법 2조 7호가 그 일반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답안에 쓰시면 되죠.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결론 맺어보면 결국 5조 아니면 2조 7호에 의해서 근거 부분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소결론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목차에서 이제 한계로 넘어가셔야 되죠. 근거는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로마자 3번에 보시면 경찰권 발동이 한계 준수 유보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 대상에 관한 원칙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야 되는가? 이 부분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경찰 책임자, 쉽게 말해서 경찰상 위해를 초래하는데 기여한 놈한테
몽둥이를 휘둘러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부분을 논의하는데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보니까 아니 행정기관이야. 그래도 되겠는가? 이걸 이제 논의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경찰 책임의 원칙 해가지고 첫 번째 목차가 행정기관의 경찰 책임의 주체성.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논의에서 이제 된다, 안 된다 이걸 논의하셔야 되는데 아예 안 된다고 하시는 부정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경우에 따라서 인정하겠다는 게 제한적 긍정설이죠. 비교라는 게 뭐냐면 이 행사 중지 명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 다음 이 KC 시장이 행정기관으로서 자기 일을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공익이 있죠. 이 두 개를 저울에 달았을 때 이쪽의 가치가 더 크다고 했을 땐 행정기관을 향해서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보려고 하는 것이 제한적 긍정설이죠. 저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포섭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무료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가치와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진행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행사 중지 명령이죠. 뭐가 더 가치가 크다고 보여요? 이쪽이 더 크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포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발동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 책임 내지 상대 책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안은 행위로 인해서 이게 유발되는 경우고 인과관계가 포섭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경찰 책임 원칙은 문제될 거 없이 통과된다는 식으로 포섭이 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숙제가 뭐죠? 경찰 비례 원칙.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C 시장을 해서 행사 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경찰 책임 원칙은 통과됐지만, 그럼 행사 중지 명령보다 더 약한 게 뭐예요? 중지를 아예 명하지 않고 무슨 뭐 안전시설을 갖추셔가지고 다시 해라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애시당초 이 설문을 보시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경우엔 행사 중지 명령 이외에 딴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포섭을 하신다면 이건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경찰 비례의 원칙에 답 쓰는 건 아시죠? 적필상. 그걸 쓰셔가지고 사안을 포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비례의 원칙에도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따라서 경찰서장이 KC 시장을 향해서 발동한 행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 이런 결론이 서게 될 겁니다. 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행사 중지 명령이 적법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 이거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검토라는 문제다. 이걸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경찰서장은 KC 시장을 향해 행사 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답 쓰는 구조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발동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법치 행정상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경찰자금의 위법성 판단은 어차피 이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법 판단은 항상 경찰은 적법 판단은 이 두 가지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요. 근거 한 개. 근거는 개별, 그 다음 일반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한 개는 여러분 시험에 거의 99%는 딱 세 개예요.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 원칙, 경찰 비례 원칙인데 사생활 사주소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경찰 공공의 원칙은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둘 것인가? 휘둘더라도 너무 심하게 휘두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만 남는 거라고. 그럼 누구를 향해서 이게 경찰 책임의 문제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경찰 비례 원칙. 그 두 개만 남겠다는 생각을 빨리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찰 책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이 경찰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걸 풀어나가셔야 돼요.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을 하려면 행위 책임 내지 상대 책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안의 경우는 행위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점까지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놓고 이제 마지막에 아예 중지하지 않고도 딴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다름 아닌 뭐예요? 비례 원칙이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보다 약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필상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쟁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서 체크하셔야 될 건 근거를 찾아갈 때 개별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행정기관이 경찰권 발동 대상자로 등장했을 땐
행정기관의 경찰 책임의 주체성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경찰 책임과 관련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행위 책임 내지 상태 책임자가 되는지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 통과되기 위해서 경찰 비례 원칙까지 검토하는 걸 까먹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각종 고시 기출사례 특강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것도 주제에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오늘 했던 이 두 개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히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주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